하나솔루션 2025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3.2% 감소했고 영업손실 무려 693.8%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3회전이 떨어졌고 PBR은 0.48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 매출원가 회계가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 뉴스로 생존 우선순위에서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중국산 셀보다 또 효율이 높은 것을 국제 인정을 받았다는 뉴스로서 잘 될 것 같은 그런 뉴스를 데일리안에서 보도를 해줬어요. 근데 앞에 제목대로 1분기 성과 우리나라 태양광 셀 아주 형편이 안 좋습니다. 다들. 어쨌든 매출은 거의 1조 4천억 원대를 달성했지만은 13.2%가 감소했고요. 반대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주지를 못하고 증가가 됐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58.6% 떨어졌고 마이너스로 판매관리비는 2.3%밖에 줄이질 못했어요. 그 결과 영업이익은 1,050억 원이 적자입니다. 무려 적자가 998.7%가 증가해버렸습니다.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7.5%고요. 원가 생산성 1 이하인 0.93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매출 원가를 줄이지 못한 것이 큰 원인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9,869억 원으로서 13.7%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보다 0.5%가 감소했기 때문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어요. 스루풋율은 그래서 0.4% 상승했어요. 그러나 운영경비가 10.1%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TOE 생산성은 0.77로서 0.2포인트 거의 20%가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 손실은 1,199억 원으로서 693.8%가 영업손실이 증가해버렸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48억 원이 더 손실이 났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 상품, 제품, 제공품도 만만치 않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가지고요. 전년도에는 제공품이 크게 없었는데 제공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 어쨌든 또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58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요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재고자산의 결과는 어떤 제약의 결과로 나타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비성분 분석 내용은 A 제품, 반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했고 마이너스 103억 원이면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 표준적으로 왜 사용액이 되냐면 총 제조 비용은 투입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8,277억 원에서 밑에 있는 가공비를 더한 게 총 제조 비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뒤에서 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ABC 상품의 판매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게 상품 매출원가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그 위에 상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고자산 명세에 반제품은 없었죠. 이런 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어쨌든
그 운영경비 5,294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753억 원을 뺀 3,541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총 제조 비용의 26%, 5% 상승했고 재료 비율은 반대로 5%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그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을 비유하면은 차이가 무려 476억 원이나 차이 나는데 전년도는 상품의 증가액을 빼주면은 일치를 하니까 올해는 뭔가 이게 460억 원이 뭔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게 뭘까냐? 그러면은 뒤에 가서 또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개투의 내용은 합병 재고나 그 영업 부분 흡수 이런 거로 그 사업 양도, 양수 이런 거로 표현되어 있는 금액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떤 특별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정도 갭이 생긴다면은 대놓고 부식회계하고 그러는 게 아니면은 분명히 특별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PQ 총 대제 비용도 그 외부에선 모르기 때문에 역산해서 총 제조 비용을 뽑는 거거든요. 이 총 제조 비용 P는 아까 비성분에서 생산 투입 재료비 더하기 그 가공비로 나오는 거고, 이 Q 총 제조 비용은 제가 그 역산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똑같은 그 갭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납니다. 생산 재료비에서도 이거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전년도에는 거의 일치를 했는데 1,000만 원 차이가 나요. 아쉽게도 1,000만 원 어디 껌 사 먹었나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현금식으로 2025년 1분기 거를 좀 읽어보면은 현금이 388억 원이 나갔으면 그만큼만 증가하면 되는데 451억 원이나 증가했으니까 63억 원의 재고가 어디서 굴러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까지 잡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차이가 원래는 한 237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다. 그래서 아까 1단계에서 476억 원이 차이가 나는 거하고 이 금액이 딱 일치한다면 뭔가 특별 원인이 하나면은 되는데 이게 뭔가 복합 원인으로 안 맞아 떨어진다 이게. 이런 건 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고자산은 흐름으로 공시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솔루션 한 3가지 사업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좀 규모에 맞게끔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402억 원이 집행이 돼서 5.5% 증가했고 직원 수는 비공실에서 분기에는 작년 말 인원으로 계산해 보면은 연간 9,500만 원 선의 연봉이 예상이 됩니다. 5.5% 상승할 것 같아요. 외주 용역부가 25.1% 증가했고 수도 광열비, 에너지 비용이 21% 상승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은 떨어지고 스루픈율은 상승했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법인세 부채 비율은 1%밖에 되질 않네요. 그래서 네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데 회전율은 하락했고 판매 가격 스루픈율은 상승했다.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역방향이면은 요거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인상이 됐어야 됩니다. 또 하나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의 증거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하락했어야 될 것입니다. 원재료 가격은 공시를 안 하고 있네요. 아쉽게도. 그런데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이 케미칼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셀 부분이 있는데 Q셀 부분, Q셀 부분의 매출액이 56.26%로 또 상당히 많죠. 그리고 케미칼 부분이 30.95, 이 두 가지를 더한 세 가지를 더한 거에 평균을 내서 다시 비중을 해서 가중 평균을 계산해 냅니다. 토탈 해보면은 0.1%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되네요. 자, 우리가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앞에까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조견표로 다시 만들어 보면은, 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이 됐고, 또 회전율하고 그다음에 슬픈율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역방향이라서 부식격의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아니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상승해야 되는데, 요거 제가 타이핑 못합니다. 판매 가격도 상승해야 됩니다. 요거만 못합니다. 근데 원재료 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상품 매입 가격은 비공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검증 불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식회계의 개연성 가정은 회사가 반증을 완료해 주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게 맨날 이 집중력이 이제 좀 떨어져서 그런지 이렇게 착각을 이렇게 에러를 내는 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거 내가 뭐가 이상한데 이렇게 돼서 정정을 바로바로 해 드려야 되는데 저는 요 방송하면서 수정할 방법론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데이터만 고쳐서 저장을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반중 추론은 매입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 이렇게 좀 표현해 봐야 되겠죠.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예상해 봅니다. 영업이익을 재료로 놓고 그 다음에 그 운영경비가 연말까지 300% 증가한다고 보면은 1 더하기 300%입니다. 4배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 거에 4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슬픈율 그대로 판매 가격 그대로라고 하면은 7조 2천억 원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1분기 실적에 비해서 417.1%니까 자연산으로는 이렇게 안 되고 하나 솔루션 직원들이 100%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17%를. 그리고 그 매출 재료비도 그거로 봐서 419% 더 좀 매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7조 2천 한 400억, 500억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주한테, 경영주한테 요거는 어떤 톤당단가라고 비유를 해보죠. 720만 원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야, 그러면은 예산상 한 4만 원 돈 손해보는데, 이거 우리 흑자로 언제 돌아설래? 니들. 그렇게 좀 다고치면은, 자, 누가 그러는데 재고 회전율 좀 올리라 자꾸 그 얘기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어떤 꼰대 같은데, 그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생산을 좀 감소시키고, 아니, 그거는 판매 스케줄의 그 추세에 따라서 그 맞춰가지고 생산을 해라는 얘기고, 다른 고급스러운 용어로는 수요 대응으로 생산을 해라. 그리고 또 재고를 줄이려면은 매출을 더 좀 일으켜야 되지 않겠냐. 기술이 좋다며 우리가 뭐 국제 인증을 최초로 받았다며. 자관 중국 애들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그게 뭐 자관 싼 수입품이 들어다가 태양광 나중에 그
폐기물 그거 처리 가능한가 모르겠어. 그거 처리해 줄 때 어디 없나? 이것도 지금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해서 자원순환 비용으로 보면은 이 태양광 원가가 총 그 순환 원가가 일반 에너지보다 그 일반 전기 에너지보다 싸다고 볼 수가 없어요. 태양광이라고 공짜라고 뭐 천만의 별 말씀 다 하십시오.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래도 끌고 가야 되는 것은 저기 뭐 세계적인 트렌드니까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합리화를 해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자관, 세 번째로는 1과 2의 복합작용을 우리가 일으켜서 최고 회전율을 8회전 해보면은 판매 가격이 850만 원 인상 효과가 나가지고 운영 경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드디어 톤당 28만 원 선을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성공할 때 보너스를 왕창 주겠다. 라고 회의 때 얘기가 될지 모르죠. 그래서 판매 예가도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 더 손실이 났죠. 그리고 판매 예가 지금 한 것은 손익분기점이기 때문에 의미가 좀 요거는 없네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 416억 원을 벌었습니다. 적자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벌었다. 뭐냐? 비현금 비용이 있어서 그래요. 아주 대표적인 것은 감가상각비는 돈이 안 나가는 거죠. 그런 것 빼면 현금으로는 벌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EMS 영업활동을 통해서 전체 유입된 돈은 782억 원이 되겠고요. 최종 1898억 원의 현금이 잃었다기보다는 이거는 유출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캐펙스를 봅니다. 돈을 잃었느냐 아니면 그냥 유출이 됐느냐. 비유동 자산에 2115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또 종속기업 비율이 64.1%나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자체가 또 하나의 중간 지주회사 50%가 넘으면은 거의 뭐 지주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상태가 되겠네요. 이제 흡수, 합병 뭐 이런 거로 통해 가지고 잉여 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3,383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40.7%로 상승했습니다. 이자율은 2.2%로 봐지는데요. 지금 이거는 50%를 기준했을 때 경영권 방어선 레드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주주들이 795억 원을 돈을 가져갔는데 그 내역은 우측에 연차 배당에 517억 원, 신전 자본증권 배당에 104억 원, 주식 기준 보상 거래액이 700만 원 들어온 게 있고 기타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금액이 795억 원이 되겠습니다. ROE는 0.5%. 그래서 이 대목에서 조금 더 FC, FF 회사 전체 잉여 현금 흐름 의미를 좀 설명을 좀 더 해보면은 요거는 제가 챗 GPT를 통해 가지고 확인한 겁니다. 고정지출 또는 자금 묶음, 이 고정지출을 캐피탈 컨스트레인트라고 돼 있네요. 자본화하기가 좀 어려운 돈이다 이거죠. 고정비용 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자금 묶임, 캐시 타이드업, 기업이 벌어들이긴 하지만 재투자, 부채 상환도 고정적으로 나갈 것이 많아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는 상태다. FC, FF가 마이너스일 때 이런 얘기고 그러면 플러스일 때는 잉여 현금을 창출하는 영어로는 그러면은 고정 지출 때문에 캐피탈 컨스트레인트라고 자본 제약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됐을 때는
캐피탈라이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적자였는데 이익 배당은 좀 바람직하진 않지만은 나름대로 좀 이익 배당을 해가는 게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가는 28,650원으로서 연초보다 무려 12,500원이 상승했습니다. 뭐 미래가 좋아질 거라는 어떤 감이 없는데 아까 뉴스를 보면은 좋아질 거라고 보지만은 언제 그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고요. PBR이 0.27에서 0.48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5% 이상 주주 내역은 하나가 36.92%, 국민연금공단이 5.94%, 외국인이 14.72%를 가지고 있는데 검색 현재 시점에서는 JP 모간이 거래량으로 눈에 띕니다. 요 대목에서 요거 하나만 읽어드리고 좀 가겠습니다. 손익 분석과 해석, Analysis and Interpretation, 전제 조건은 true다. 분석을 회계에 국한해서는 기업 재무제표의 수치를 분류하여 수익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간단한 비유로 분석은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분류하는 것, 해석은 그 조각들을 조합해서 퍼즐 전체의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해석은 의미나 의도 이해를 하는 것인데 그 앞서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분석치는 팩트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제대로 해석이 가능해진다. 만약 회계 데이터가 분식되었다면 분석은 팩트가 아닌 사실을 왜곡하게 나타내게 된다. 그 분석치를 가지고 해석한들 뭔 소용이 있겠는가? 또한 해석은 상당한 경험학습의 결과일 것이다. 분석치 해석으로 분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원가 회계가 의도적 분식을 했다면 그걸 어떻게 분석해낼까? 그런 도구가 있을까? 그것이 스루풋 회계인 것입니다. 회계가 발견해낸다기보다는 원가 회계하고 재고자산을 비교를 해보면서 찾아낸다는 거죠. 분석치 비교로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해석에는 경험학습이 부족하기에 가정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스카이어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석의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제조업의 가장 핵심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로 제조업의 성장이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좀 아는 지인이신데, 제가 그냥 후학이라고 그분이 좀 메일을 보내줘가지고 기분 좋은 말이 있는데, 곰곰이 기분이 좋은지 아닌지는 나중에 만나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일부의 정보로 회사 상황을 진단하며 재고자산 분식회계의 우구로 표현하는 것이 숫자의 풍미를 더한 고수의 낭만으로 느껴집니다. 아니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게 제가 고수라기보다는 고수의 낭만이 아니고요. 고수의 치열함입니다. 그거 만나가지고 쇠주 한잔하면서 그게 왜 낭만이요? 그게 나는 이게 치열하게 이게 생존을 위해 가지고 기업의 생존을 위해 가지고 난 치열하게 지금 그거를 지적질을 하고 있는 건데 낭만 자객도 아니고요. 저는요 치열한 사무라이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글쎄 옳습니다.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칼등에 바람의 검신 같이 칼등으로 좀 이렇게 아픔을 주는 그런 거를 좀 그렇게까지 이제 농담을 해가면서 그런 게 좀 기대가 됩니다. 또
며칠 전에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이론했던 거, 요거를 템플릿 자료로 그냥 설명은 안 하더라도 이제 계속 붙여넣는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칼 포퍼의 반증주의. 언젠가 수르프 회계가 공식화될 날을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